We now present to you a program currently ranked #1 on the news and politics charts from Sajo. We people are the happy because we have such a respectable king. We are happy with the reliable leadership he's showing. People call him 진하. 사이버 조선 왕조 진하 헌정 방송 강동엽의 나도 꼼수다. 안녕하세요. 강쇼 MC 강동엽입니다. 이화여, 이전에 특별편을 찍었으나 특별편은 이 방송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주의사항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강쇼 특히 이번 편은 재밌는 편이 아닙니다. 비판적이고 결코 기분 나쁘게 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제 생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에는 지난 방송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5분께서. PD님께서 쪽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쪽글을 달 수 없잖아요. 방송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조유미님, 포사님. 저는 호가 더 익숙하네요. 다음 회가 더 재미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는데 어쩌죠? 더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네,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판하고 강슈잖아요. 제 이름의 강이 아니라 강할 강자잖아요. 강하게 나갈 거라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짤방에 거기에 희망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덕성님, 이런 거 되게 고급 정보 되게 감사드려요. 근데 임랑님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저장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써서 복구가 되면 제대로 된 정신에서 찍은 1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기님, 감사합니다. 묵시오가 방송된 이후의 내용 저희들 맘대로 막 해서 그동안 이제 주력으로 활동하셨던 분 중 한 분이기 때문에 더 잘하실 텐데 감히 저희 맘대로 뉴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성일님, 무한도전에 감히 저희 따위가 비교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났다고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성필님, 떡밥을 물어주신다는 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연문중권도 지금 북삼도 지방간이시지만 별로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시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듯합니다. 네, 이번 방송은 장지용님의 삭직과 그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장지용님께서 삭직당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찾아와 이런 거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시선에서 저는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이럴 것이다, 이랬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야 쟤 재수없게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제 원래 성격이 저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추론의 바탕을 했으나 제 말버릇 때문에 단정하듯이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아무개 장지용님에 대한 감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엾고 딱한 자루다. 네, 저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앞에 거, 뒤에 거 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건의 전목,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었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죠. 장지용님이 참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관님께서 저희가 너무 스릉하는 의선형님께서 시간이셨죠. 근데 이제 좀 늦춰져서 이게 시일이 다가와 오니까 장지호님이 김관님께 관찰을 하나 보냈습니다. 관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번 속가 생진시 시간입니다. 빨리 채점해 주세요. 안 그러면 파직입니다. 속가 참시간 장지용 드림. 제목은 시간 업무를 봐주세요 라는 글이네요.
지난 7월 8일에 서민규님이 올리신 차사를 보면 관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받은 김관님께서 기분이 나빠지셨어요. 채점을 빨리 하지 않으면 파직이라는 말에 아마 기분이 매우 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관직에서 활동을 하셨고 지금 관직에 계신 분 중에서는 가장 최고참급이시기 때문에 아마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고, 또한 이제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파직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분노하셨겠죠. 그래서 이걸 사헌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헌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사헌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어전에 개해야 될 사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민교님이. 그리고 행병조정랑 탄핵차라는 차자가 올라갑니다. 이 내용은 다한 것 같습니다. 장지용님의 지난 언행이 올바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삭직과 불소용까지 당했었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지 않은 언행을 하니 죄가 가볍지 않다. 처벌하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한명희님께서 또다시 차자가 올라갑니다. 청사직 차죠. 사직을 청하는, 이때 아마 한명희님이 문관의 수장이었던 걸로, 지금도 수장이신지 모르겠으나 알고 있습니다만,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문관에게 함부로 파직을 운운할 수 있으며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당장 장지용님을 파직해라. 그리고 만약에 무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지용님을 파직하지 않을 거면 자신을 파직하여라. 말의 청사직 차지 상당히 정치적인 차자입니다. 네, 조정은 정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차자가 올라가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장지용님이 피엄차를 올립니다. 되게 심플해요. 신이 구설수에 올랐으니 업무를 보는 것은 예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당분간 피엄하여 등청하지 않고 전하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으니 잠시 근신하여 피엄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한 피엄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피엄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피엄차가 올라가고 그에 뒤이어서 조유민님의 상소가 올라갑니다. 조유민님의 상소는 장지용님에 대한 내용이 주 골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하는 것은 장지용님에 관한 사건이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고, 장지용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으며 이 상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정리해서 한 번씩 쭉 이야기를 해보면, 장지용님이 김관님에게 관찰을 보냅니다. 채점 빨리 하라고. 근데 관찰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이해와 형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관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사헌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사헌부는 이 진정서를 받고, 발음이 매우 안 좋네요. 제길. 네, 받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어전에 파직을 청하는 차자를 올립니다. 사헌부의 차자는 매우 강력한 거죠. 네. 그리고 뒤이어서 한명희님의 청사직차가 올라갑니다. 사헌부와 함께 장지용님의 파직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단히 정치적인 차자죠. 일반적인 차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조유민님의 상소가 올라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조유민님의 상소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장지용님은 삭직되었습니다. 한명희님 사헌부는 파직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지용님이 삭직이 된 이유는 아마 피엄차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짤방입니다. 도전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전하니!
도전하니! 도전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 놀다! 이보시오! 의사야! 여보세요? 여기 전화는 없어요.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말도 안 된다고!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들을 때마다 재밌어요.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씻을 때마다 부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장지용님의 관찰이 과연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관찰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반말도 아니고요. 상관이 하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한 막 되게 강압적인 이런 분위기도 딱히 느껴지지 않고요. 그 분위기는 안 그러면 파직입니다 라는 한 문장밖에 없는데, 이 파직은 전례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전례에 의해 파직입니다. 전례에 의해 5글자가 들어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생략이 되었더라도 그렇게 무례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분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관찰을 받으면. 하지만 생진시의 참시간으로서 시간의 채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했고, 보낸 걸로 추정되는 바 그렇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물론 당사자인 김관님께서는, 제가 수령하는 의사님께서는 기분 나빠하셨기 때문에 아마 진정서를 제출하셨겠죠. 특히 기분 좋지 않죠, 이런 걸 받고. 그리고 민국에서의 사정과 되게 개인적으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사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관찰을 받으면 기분이 매우 상합니다. 그래서 사안부에 찌른 것은 이해는 해요. 다소 좀 지나친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충분히 개인적인 감정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고요. 이거를 커트하거나 잘 처리하는 게 진정서를 받은 사원부의 일이죠. 전화 이 부분부터네요. 전화 이 부분부터 이제 사원부 의견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안 그러면 파직이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했으나 전례에 있습니다, 파직이. 그리고 제가 보기에 장지용님은 이 전례를 시간인 김관님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보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직이란 말을 운운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과 내가 서로 똑같은 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파직이다. 안 그러면 파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죠. 파직이니까 빨리 해라. 이게 과연 예의와 염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크나큰 문제인가? 진정서를 받았고 이것을 과연 사은모가 이렇게 키울 필요가 있었는가? 글쎄요, 저는 말을 함부로 뱉었다고 딱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하우체도 아니고요,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이고, 봐주세요 에서 드림으로 잘 끝났고요. 파직은 전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관찰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귀하는 이번 소가 생지시 시간입니다. 팩트죠. 빨리 채점해주세요. 부탁이고 요청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안 그럼 파직입니다. 전례에 있어요. 팩트죠. 팩트와 요청으로 이루어진 관찰이에요. 막 이러해서 이러함으로 예의와 뭐 이런 허례허식이라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네, 뭐 예의와 뭐 이런 것이 다소 빠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예의와 최소한의 뭐 그런 것들이 배제된 관찰은 아닙니다. 보고 기분이 썩 좋지 않거나 살짝 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문제될 만한 것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사원부에서 이걸 커트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파직이 전례에 있는지 없는지, 팩트인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을 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은 대단히 아쉽고요.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지용님이 지난 관직 생활을 하면서 언행이 좋지 않아서 불소용까지 처해졌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 일을 심각하게 보고 문제가 된다고 사원부에서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인가 아쉬워요. 분명 왜 그런지도 알겠고 전례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지용님의 언해가 관련해서 제가 활동할 때도 몇 번 시비가 이렇게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도 그걸 좀 제대로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참시간을 맡은 병조정랑의 글월에 경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간 채점을 7일 이내에 완수하지 못하면 응당 파직되는 것이 전례이니 관찰로 통첩한 내용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전하께서 보시더라도 문제가 없는 내용이란 뜻이죠. 네, 오랜만에 전하 제가 의견을 일치했어요. 그 다음에 평소 언행이 진중치 못한 인사가 또다시 그처럼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인의 행동을 감안하에 받아들였다면 한번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 것이다. 그렇죠. 지난 일에 대한 건 불소용이라는 처벌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장지용님을 이렇게 다시 사용하는 건, 다시 이제 채택한 건 벌을 이미 받았고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끌어들인 거죠. 이거를 전에 거와 굳이 연관시킬 필요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부분이 한명희님의 청사직차입니다. 사실 이 차자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우선 한명희님 자체의 이제 업무 수행 능력 이런 게 되게 좋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차자는 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차자를 살펴보면 정랑이 제 아무리 인사권자라고 하나 무관이 어찌 문관에게 파직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문관 전원에 대한 모욕이며 월권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인사를 제외한 첫 번째 문단은, 인사를 포함한 두 번째 문단이죠. 어찌 무관이 문관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아까 말한 그 관찰에 어디에 문관과 무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던 팩트는 참시간과 생진시 시간의 관계예요. 문관과 무관의 관계가 아니란 뜻이죠. 여기에 문관과 무관을 끌어들이는 것은 좀 지나치게 앞서 나가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빠른가요? 숨차고 목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절반 좀 넘었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면 인사 포함. 설령 판교가 무관이었다는데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시간 채점이 지연되어 파직된 전례가 없으며 100% 실수입니다. 파직된 전례가 있으니까 이야기한 거죠. 정말 아쉬운 건 이 청사직차를 올리기 전에 다른 분들 몇몇 분께 검토를 받거나 혹은 파직된 전례를 찾아봤으면, 솔직히 이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남을 비판하는 내용의 차자를 올렸는데 근거가 틀렸으면 상당히 이렇게 뻘쭘해지는 거거든요. 전하께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자를 이런 식으로 올리신 이유는 같은 문관, 게다가 거의 최고참급인 분께서 그렇게 관찰을 받았으니 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아쉽습니다. 이 직차는. 전하의 답변을 보면, 시간으로서 소임을 기한 내 마치지 못할 때의 징계 처분이 바로 파직이다. 참국 이래 10년 동안의 확고부동한 규례이므로 어쩌고 그리고 파직된다는 식의 경고성 문건은 참시간이 참고관에게 통첩하는 문서에 당연히 담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건 한명희님뿐만 아니라 서민경님도 간과한 부분이죠. 이거 당연히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례에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문체와 격식이 어지러웠을 뿐이죠.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 사이에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 문제를 끼워넣고 거르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아니죠. 참시간과 시간의 관계죠. 네, 이 부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하께서 잘 짚어주셨죠. 그 다음에 올라온 건 장지용님의 피험을 청하는 차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장지용이 훅 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과연 방화관에 이른 자가 올릴 피험을 청하는 차자일까요?
전하께서 말씀하시죠. 품계가 작품에 이르도록 피엄 두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다시 이처럼 행동하는가. 제가 보기에 장지용님의 삭직 처분은 이 피엄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에 그 관찰 문제가 아니라 전하께서 용서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전에 계속 불수용 건에 이르기까지의 언행의 문제와 그리고 최근 관직 생활을 하면서의 조금씩 쌓였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엄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 용서하지 마요. 뭐 어때?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유미님의 상소가 관련돼서 올라왔습니다만 뭐 예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가 없는데 열심히 한다고 품계를 올릴 수 있느냐라고 뭐 이런 글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올려야 될까? 그 예의와 이런 게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유미님의 상소도 당연히 이거를 주 내용으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겠지만 이 내용의 전후를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네, 좀 고개가 갸웃거리긴 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팩트의 문제거든요. 전하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충분히 훌륭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라면 파직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삭직을 내린 거는 제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내리셨지만 당연히 그 전에 언행과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처사가 분명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요. 전하께서는 이 내용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비답에서도 그거를 되게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방송은 전하의 비답을 좀 제 맘대로 풀어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대본 쓰기 전까진 제 맘대로 이렇게 이거야 하고 다 진짜 쩌는데 라고 했는데 대본 다 쓰고 전화 비답 보니까 전화가 다 한 말이라 좀 아쉽네요. 네, 원래 근본적으로 전하께서 되게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전하의 이제 성격과 학식과 성품을 따지고 보면 전혀 놀랄만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전하와 제가 서로 마주보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봤거든요. 전하와 제가 되게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핵심을 제대로 짚으신 너무 위대하신 우리 전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하는 마치 이분 같습니다. 조선의 궁궐에 항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 나는 나의 훌륭한 백성들을 후보 살피는 깨우친 임금, 그래서 아주 좋은 임금 세종이요. 좋다. 나는 세종이요. 세종이요. 백성들을 후보 살피는 깨우친 임금 세종이요. 가엾고 딱한 세종 어림없는 소리. 나는 막강한 세종이요. 편전을 거는 세종. 나는 무력으로라도 세종. 나는 그래 세종이 아주 좋소.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1편에 이어서 또다시 나왔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우선 조정이고 사조가 사람이 사는 사회고 조정이 정치를 하는 곳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성과 감정이 매우 중요하고 사조의 사이트 자체상 예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팩트고 핵심이라는 거. 그걸 다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들으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비판한 분들이 뭐 김관님, 서민규님, 한명희님, 장지훈님, 조유미님 뭐 이렇게 전화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의선 형님 사랑해요. 저는 언제나 형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뵈야죠. 네. 저는 사실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네. 알아주세요. 저는 싸우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방송해놓고 그게 할 말이냐 뭐 이렇게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놓쳐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제발 양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강쇼 주제를 모집합니다.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1화 간추린 뉴스에서 말했던 아연님의 사망과 그다음에 덕정님의 삭직
사실 덕정님 삭제가 되게 말이 안 되는 웃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깊게 저 혼자서는 능력 바뀌고 패널분을 한두 분 모셔서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묵세이쇼 때 사조 가문을 논하다 시리즈를 했었습니다. 이제 최근 가장 잘 나가는 가문이죠. 순누른 가문 한번 해야죠. 순누른 가문 분들이 허락을 태양신 란님께 관찰 등으로 여쭤봐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요새 가장 잘 나가고 최근에 가장 활동이 좋은 순누른 가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올라가고 바로 올릴지 좀 이따 올릴지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특별편이 올라갑니다. 오프에서 이제 5명이서 카페에서 최신 가요가 BGM으로 나오는 최신 가요를 BGM으로 삼아서 5명이서 사조와 전화와 관리자님에 대해서 폭넓고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위가 매우 세서요. 여기 안 올려요. 사조에.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편에서 2화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가자면 과연 김관님, 서민규님, 한명희님은 시간의 파직전례를 알고 있었을까? 몇몇 분은 몰랐던 게 확실하고 또 몇몇 분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죠. 오히려 장지영님 혼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우려다 피해를 본 사건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분명 그동안의 장지영님의 부적절한 언행과 말도 안 되는 피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점. 김관님, 서민근님, 한명희님이 좋은 처신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께서 삭제까지 간 거는 장지용님의 잘못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하지만 장지용님이 그동안 오프와 몇몇 글들로 추론하면 이렇게 몸이 편하신 분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려가 딱히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좀 더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사조의 아름다운 예의와 염치와 배려와 사랑이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2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